안녕하세요. 최바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애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조직인 추간판이 밀려나오면서 발생하는 통증 질환인데요. 발생 원인으로는 추간판의 탈수와 같은 변성이 진행된 상태에서 허리를 삐끗하거나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또는 교통사고와 같은 급격한 외력이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 MRI 사진을 보시면 요추 4번, 5번, 천추 1번 사이 음영이 검게 변형되어 있고 뒤로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간판의 변성이 진행된 상태에서 외력이 전달되었을 때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스크가 심한 경우 요통 및 타지 감각 이상 족하수로 인해 보행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장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해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2주 안으로 MRI 검사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인한 점과 치료 병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율이 결정되는데요. 장애 진단서 그대로 100%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고관여도 적용하여 보험금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영구장애 인정받지 못하여 한시장에 적용되어 5%의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2018년 4월 이전의 보상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보상 범위는 경추, 요추, 흉추, 천추, 미추 등 모든 척추 영역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장애 진단의 구분은 단순히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이루어졌고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조건은 수술을 했거나 추간판 병변 및 증상이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이후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보상 범위는 경추, 요추, 흉추와 제1천추까지만 인정되며 제2천추 이하의 미추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진단의 구분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발생한 신경장애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탈출증이 아닌 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고 병원에서의 진찰과 검사를 통해 이제 추간판 탈출증의 장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추간판 탈출증 장애 항목에는 크게 심한, 뚜렷한 약간의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지급률 10%에 해당되는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2005년에서 2018년까지의 약관에 따르면 특수검사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 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 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환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후 약관을 보시면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지급률 10%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근전도 검사를 말합니다. 더불어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 병증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5%에 해당되는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18년 4월 이전 약관 내용을 보시면 추간판 한마디를 수술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로 여기에서 불완전 마비는 근육의 위축 근력 약화와 같은 증상을 말합니다. 2018년 4월 개정 이후 약관도 비슷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 한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0%에 해당하는 심한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한 경우 마미신경증 후군에 의하여 하지에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정 통합약관을 살펴보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 후군이 발생하여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